스타일이 다른 만큼 네.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지역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갭 투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재개발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경남, 뭐 울산. 근데 경남에서는 이제 또 거제 차례죠. 이제 다른 데가 많이 갔고 거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타이밍으로는 아까 왜 퍼져나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거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저번에 이제 강의 때 전남 무안을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뭐 강의 때 이럴 때 지역 분석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래가 많이 뜨고 있는 게 전남 무안이에요. 전남 무안 목포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 인구가 많느냐 아니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흐름 물에 따라가면서 그 지역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물이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그 언제가 맞지? 거기 딱 그 지역이거든 무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오령지구라고 새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보면 거기에 아파트에 이제 필터를 걸어서 보면 20평형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새로 신축 들어오는 향후에 입주 예정의 아파트에 이게 평형이 나오거든요. 저희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 20평형대가 없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지역은 출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들어가서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근데 나오는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러면 아예 차라리 20평형대로 가라 라는 거죠. 왜냐면 그 지역이 별로 없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나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20평형대가 없으니까 타격을 덜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쪽으로 갈 거면 차라리 그런 평수를 한번 뒤져봐라. 약간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뭐 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걸 내가 찾아내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지방장은 지금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언니는 데이터를 직접 계속 매일 보시고 매일 다루기 때문에 매일 안 이렇게 봐. 디테일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저 생각보다 바쁘잖아요. 많이 바쁘죠. 네, 그래서 요즘 네. 공사 현장 다니고 저는 있거든요. 요즘에 인테리어도 공사 직접 촬영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또 그 지역을 분석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 데이터가 일단 머리에 있으니까 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이제 우리가 광역시군으로 나눈다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을 이렇게 나눠서 저는 조금 큰 틀에서 보거든요. 예. 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거의 부산, 경남, 여기 쪽이 많이 올랐어요. 평당가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해보면 조정이 되고 나서 멈춰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가격 눌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파트로 보자면 그런 지역은 지금 못 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상승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더 입지라든지 또 일자리 인구 부분에 있어서 좋은데 가격이 못 가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다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복기를 해요, 저는. 매번 저번에 내가 놓쳤던 게 뭔지, 지역이 어디였었는지 이런 걸 복기를 해보면 지금은 사실 부산, 경남 쪽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으로는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실소유자들이 받쳐줄 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이제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경기도나 그 다음에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눌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쪽도 이게 조정이 묶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이제 법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정책들 때문에 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쪽이 더 저평가다라고 판단을 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20억 지금 거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수요나 일자리로 봤을 때 경기도가 지금 10억 못 가는 단지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이번 다음 장은 저는 경기도 수도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전국을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계속 눌려있는 감이 있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이제 인구라든지 제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더 저평가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제 가격을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서울 수도권 쪽도 임장 많이 가세요? 기본이죠. 부산에 계시는데. 우리나라 교통 정말 잘 돼 있어요. KTX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눈 뜨고 출근을 서울로 하면 되죠. 아니, 부산 분들이, 제가 네. 지난번에 뭐 마린보이님도 인터뷰를 네. 했지만은, 뭐 구만수 박사님도 네, 있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네. 진짜 되게 열정적이야. 진짜 부동산에 진심인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는 전투력이 좋아요. 그죠? 전투력이, 이 활약이 달라, 완전히. 성격이 급해서 그렇나?
아니죠, 언니. 우리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무튼 좀 달라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충청도시구나. 이제 부산 분들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내일 오늘 저녁에 때 봤는데 괜찮아. 네, 안산 저번에 한번 저희 안산 찍었잖아요.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산이 자꾸 너무 싸. 투기가 한쪽은 투기가해지고 한쪽은 조정이라고 움직이지가 않네요. GTX는 발표돼서 한번 점프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산 가자. 그 다음날 바로 친구들 갈 사람 모았어요. 그래서 한 3명 모이더라고요. 바로 출발했죠. 바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가서 그날 여기 이제 그날 봤는데 이제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 하는 거고 아니면 저녁 마지막 차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저희 그거 하고 제가 거기서 영상을 찍어 와서 그 다음에 안산 그거 이렇게 터졌어요. 정말 가격이 제가 그때 마지막 한 게 5억 5천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한 지금 팔고 갔으니까. 안산 계속 많이 갔죠. 네네. 근데 문제는 겟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갭이 너무 컸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갭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려고 그렇지.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작게 가져가 보려고 하다가 그걸 놓쳤어요. 그렇게 놓친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그쵸. 저 거기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파트가 유호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3억인 거예요. 근데 시흥대야선이 딱 쓰는 거예요. 시흥선이. 그래서 시흥소사선하고 막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봤는데 경기도에 3억? 오, 이거 그런데? 6억 각인데 최소 6억에서 제가 볼 때 점프하면 8억인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니까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 걸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시흥에 3억? 언니야 이거 3억 오르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더 웃긴 거는 6개월 뒤에 잔금 해주신대. 6개월 뒤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 대박. 네. 좋네. 갭이 그때 당시 6천이었는데 6개월 뒤에는 갭도 맞춰지겠는 거예요. 거의 풀피 날 것 같은 거예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조정이어가지고요. 명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못 썼죠. 항상 내려오면서 후회를 하고 집에 와서도 근데 그게 굉장히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른거리면 가야 되는데 맞죠? 네, 저는 이런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니라서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는 게 사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거죠. 네네, 무조건요, 무조건. 저 그리고 좀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희 지인 단톡방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되게 옆에서 피드백이 안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사였을 때 여기가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지역 그 타이밍에만 들어와도 그 전에 가격이 조금 점프했더라도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거는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소신 있게 데이터 보고 또 현장 빨이 저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지역 하세요?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경기도는 지금 저희 법인 못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인 명의를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허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허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 허들에 따른 틈새가 어딘지만 찾으면 사실 투자할 곳은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 허들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줘서 지금 그 허들을 넘은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더 넓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예. 이건 갭 투자 아파트로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상관없지. 재개발로 뭐든 설명을 할지. 상관없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원래는 제가 아파트 투자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는 저는 참고로 저는 트렌드 투자자예요. 약간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모멘텀 투자자 같은. 대마주. 사실, 네, 근데 저는 사실 주식은 1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사실 썩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공시가 여기저기야.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에서 보면은 법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가격 눌림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입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을 저는 이제 잘 아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해수동이 제일 1번 대단지인 건 알지만 거기에 썩비리 가격이 계속 눌려져 있어요. 근데 법인이 못 들어가. 그게 경기도야. 그럼 개인 투자자가 1.1%잖아요. 그러면 1.1%로 들어갔을 때 거기 상승폭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제 개인이 들어가도 이번에 종부세 사실 사람들 굉장히 많이 좀 맞았거든요. 네. 이게 봤을 때 저는 법인 투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부세 나오는 거 보니까 1.1% 개인으로 담으신 분이 종부세 하나도 안 넣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담았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정책에 맞춰서 또 자기 세금에 맞춰서 이제 그 각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투자를 이게 법인과 개인으로 좀 나눠서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금 사실 어느 지역을 딱 특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아마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금은 어떻게 하세요? 내야죠. 다 내야 되잖아요. 네. 12% 맞고 하시는 거죠? 12%짜리는 12% 내는데 12%의 가치가 있어야 저는 12% 냅니다. 무조건 12% 내지 않죠. 12%를 내고도 남아야 되고 사실은 요즘에 12%를 갭으로 두고 저는 사죠. 그럼 사실상 무피. 네, 그렇죠. 아. 네. 없으면 만들어내야죠. 돈이 없으면 돈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냈든지 물건을 찾든지 아니면 상황을 설정하든지 상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전세를 높게 받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레버리지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대출 레버리지를 진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